바로 긴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술을 마실 때 낭만을 생각하는 낭만주당입니다. 요즘 사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케를 처음 입문하신 분이나 사케에 관심이 많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사케가 좋은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자카야나 스시집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자카야나 스시집을 가면 벽 한쪽 면이나 메뉴판에 꼭 있는 많은 종류의 사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시켜야 하는지 난감한 적 있으셨나요? 그리고 요즘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 여행에서 돌아올 때 저는 꼭 술을 사오는 편인데요. 일본 여행에 가서 좋은 사케를 사오고 싶은데 역시 사케의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사케를 골라야 잘 사왔다 라고 말을 들었으면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것 하나만 알면 어디 가서 사케를 고르셔도 괜찮은 사케를 골랐네 하고 말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긴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긴조는 사케의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케의 등급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준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정미보합, 일본 말로는 세마이 부마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쌀을 깎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케는 쌀을 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술인데요. 쌀에는 중앙 쪽에 전분을 중심으로 바깥쪽에 단백질과 지방 및 여러 영양분이 있어요. 사케는 쌀의 전분을 당으로 만들고 당이 효모와 만나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이 변하여 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쌀의 전분을 제외한 단백질, 지방, 그리고 여러 영양분은 당이 알코올이 되는 발효에 방해가 돼서 바깥쪽을 깎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쌀을 깎고 남은 정도를 정미보합, 즉 세마이 부마이라고 합니다. 이 정미보합은 낮으면 낮을수록 쌀이 많이 깎아서 응축되어 있는 전분만 남기는 것이라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미보합 50% 이하가 다이긴조, 60% 이하가 긴조, 70% 이하가 혼조조, 준마이라고 하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을 후추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사이 23, 다사이 45라는 사케의 이름에서 23, 45는 정미보합입니다. 즉 쌀을 깎아서 23%, 45%만 남긴 쌀을 사용하여서 사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양조 알코올의 첨가 유무에 따른 기준입니다. 양조 알코올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준마이라고 하고 위에서 말했던 정미보합률에 따른 기준과 합쳐서 알코올 무첨가에 정미보합 50% 이하면 준마이 다이긴조, 알코올 첨가에 정미보합 50% 이하면 다이긴조라고 합니다. 똑같이 정미보합 60% 이하의 긴조는 준마이 긴조와 긴조로 나뉘고 정미보합 70% 이하는 혼조조와 준마이로 나뉩니다. 그리고 후추슈는 준마이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언급되었던 사케 다사이 23을 예로 들면 준마이가 없기에 알코올 첨가의 정미보합 23%인 다이긴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양조 알코올을 첨가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양조 알코올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전분이나 당분이 있는 곡물로 만든 발효주를 증류하여 도수가 높은 알코올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양조 알코올, 즉 주정이라고 합니다. 왜 사케에 이 양조 알코올을 첨가하게 되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쌀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것과 비슷한 양곡금지법이 생겨 쌀이 부족하니 쌀로 술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양조 알코올을 만들어서 사케에 첨가하여 양을 많이 만들어 마시기 위해 섞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이유보다 양조 알코올을 넣으면 방부 효과도 생기고 풍미가 더 생기기도 하여 첨가한다고 하네요. 사케의 등급 대비 첨가하는 양조 알코올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다이긴조는 쌀 대비 5% 미만, 긴조는 쌀 대비 10% 미만, 혼조조는 쌀 대비 15% 미만, 팩사케는 40% 미만이라고 하네요. 이 비율에서 보시다시피 팩사케가 양이 많으면서 저렴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케를 일본에 가서 사케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말로 사케란 우리나라 말로 술이에요. 그래서 사케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술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케를 주문하려면 니온슈나 세이슈라고 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사케도 글로벌화가 돼 있어서
일본 사람들도 외국 사람이 사케라고 하면 니혼슈나 세이슈라고 생각하긴 한다네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사케라고 하면 니혼슈나 세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아직 사케를 정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정종은 무엇일까요? 일제강점기 때 부산을 중심으로 사케를 유통하던 회사 중에 정종이라는 표기를 사용한 곳이 있었고, 이것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브랜드명이 상품명으로 잘못 굳어진 것이에요. 마요네즈와 같은 것이죠. 마요네즈도 역시 브랜드가 상품명이 된 경우거든요. 에도 말기 야마무라 타자에모네라는 사람이 새로운 술 이름을 고심하던 상황에서 사차를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임제정종이라는 문구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술 이름이 정종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역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사케가 있는데요. 그중 유명한 브랜드가 바로 정종, 일본말로 마사무네입니다. 정종이라는 한자가 일본어로 발음하면 세이슈가 되며, 청주의 일본어 발음이 세이슈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사무네라고 읽는 경우가 많아져서 마사무네로 정착하게 되었어요. 메이지 시대 때 상표 등록 제도가 생기면서 마사무네를 정식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양조장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었기에 보통 명사로 취급되었어요. 그 덕에 현재는 사쿠라 마사무네, 키쿠 마사무네, 야마가타 마사무네 등 수많은 마사무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차례상에 종종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부산에 양조장이 들어서고 일본식 청주, 즉 정종이라고 하며 팔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정종은 양조 알코올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해방 이후 쌀 부족 현상이 생겨 쌀로 술을 만들기 어렵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양조 알코올이 들어간 정종을 차례상에 올리게 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케를 고를까 궁금합니다. 의외로 일본 사람들은 준마이, 다이긴조 이런 등급을 많이 따지지 않고 카라구치, 야마구치로 따진다고 합니다. 카라구치는 드라이한 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드라이하다는 것은 단맛이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마구치는 달달한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카라구치는 상대적으로 쓰며 높은 알코올의 도수, 야마구치는 상대적으로 달고 낮은 알코올의 도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느 현 지역에서 나는 쌀을 이용해서 만들었냐도 크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쌀이 유명한 현, 니이가타, 아기타, 나가노, 야마가타 쪽에서 나오는 사케가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사케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명하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술, 바로 간바레 오토상이라는 팩사케인데요. 우리나라 이자카야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사케입니다. 일본 사람에게 이 간바레 오토상을 아냐고 물어보면 거의 모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와서 일본 느낌의 이미지를 잘 메이킹한 사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간바레 오토상은 전미보합 70%의 양조 알코올을 첨가한 보통주인 후추슈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간바레 오토상이 어느 정도의 등급인지 쉽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케의 등급과 사케에 대한 여러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사케를 접하시는 분들이나 사케의 등급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다른 건 몰라도 긴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저는 오늘 영상 만든 게 성공이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긴조는 사케의 특별한 등급일 뿐만 아니라 최상급에 해당하는 4등급의 사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긴조는 일반적으로 높은 품질을 의미하는 위스키, 싱글몰트 스카치나 와인의 크르 부른 고뉴에 상응하는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이자카야나 스시집에서 사케를 주문할 때, 그리고 일본 여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술 이야기를 가지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술도 낭만이다. 또 봐요. 낭만.